자, 봅시다 이제. 다 왔나? 자, 보자. 봅시다. 자, 봅시다. 서정아, 보자. 자, 1638번부터 마저 볼게. 마저 봅시다, 이제. 우리 어떤 문제냐면, 삼각형의 종류를 문제거든? 이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자,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될 문제고,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선생님은 이제 항상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그냥 무작정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너는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를 고등학교 와서 언제 처음 봤냐면 인수분해에서 처음 봤어. 맞아? 인수분해에서 처음 봤단 말이야. 그때 이제 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삼각형의 종류는 보통 뭐를 가지고 구분해? 보통 뭐를 가지고 구분하냐면 변의 길이를 가지고 구분해. 우리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 가장 큰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 크면 둔각삼각형이라고. 우리는 삼각형의 길이를 너네 되게 사소한 건데 나는 진짜 이렇게 정의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일까? 세 각의 크기가 같다일까? 세 변의 길이가 같다가 정삼각형이야. 그리고 정삼각형의 대표적인 성질이 세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대표적인 성질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삼각형을 뭘로 가지고 구분해? 길이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이걸 배웠어야 돼. 이걸 배웠어야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뭘 하고 싶어져야 돼? 길이에 대한 정보들이 알고 싶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종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코사인이 됐건 사인이 됐건 핵심은 각에 대한 정보를 빨리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라고. 그때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사인 A를 원래대로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봐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를 뭘로 바꿔야 돼? 2R 분의 A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나면 요 이 R이 양변에 모두 만들어질 거야. 양변에 모두 만들어져서 보통 일반적으로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얘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매번 2R분의 A로 놓고 정리하느니 그냥 냅다 뭘로 바꾸자라는 거야? 냅다 A로 바꾸자고. 근데 조금 조심은 해줘야 돼. 지금 봐봐. 한 번만 해볼게.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A 대신에 2R 분의 A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 제곱 B는 2R 분의 B 전체의 제곱이잖아. 한 번만 쓸게. 이렇게 쓸게. 천천히. 이렇게 되겠지? 얘가 사인 제곱 A 2R 분의 A 전체의 제곱, 사인 제곱 C 2R 분의 C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R 제곱, 4R 제곱, 4R 제곱 양변에 4R 제곱을 곱하면 얘네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변에 다 사인이 있을 때는 우리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사인 A 대신에 냅다 A를 대입할 거라고.
냅다 a를 대입할 거라. 그러니까 보자마자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써달라는 거야. 다만 이건 체크하고 가자고. 양변에 둘 다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 양변에 다 사인이 있으니까 날라가겠네. 그러면 저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b를 빗변으로 하는, 혹은 마주보고 있는 각, b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뭐가 될 거야? 라지 b가 될 거 아니야. 라지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지금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냅다 sin a 대신에 a를 집어넣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그때 다시 돌아가서 2r분의 a 집어넣으면 돼. 웬만하면 다 된다.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돼. 이따가 안 되는 거 한 문제 만날 거야. 그럼 자, 우리 넘겨서 몇 번 볼 거냐면 1642번 봅시다. 1642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줄게. 선생님이 체크 표시는 방법을 모르면 못할 때 보통 집어넣는데, 지금 이따가 우리 클리닉 할 때도 볼 거라 좀 잘 봅시다. 얘 봐봐. 양변에 다 여기도 사인, 여기도 사인, 여기도 사인 골고루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사인 b 대신에 냅다 뭐 집어넣을 거야? b 집어넣을 거고, 사인 a 대신에 a 집어넣을 거고, 사인 c 대신에 c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2r분의 b, 2r분의 2r분의 c 집어넣어서 다 약분돼 사라진다고. 그럼 문제 잘 봐봐.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a 마이너스 c 곱하기 b는 a제곱 빼기 c제곱이거든. 인수분해 해볼게. 이렇게 되지.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어제 보니까 갑자기 애들이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여기다 갑자기 a 마이너스 c를 나눠버린다고. 돼? 안 돼? 안 된다고.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막 나눌 수 있니? 뭘로만 나눌 수 있어?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양변을 a-c로 나누려면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 a-c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a-c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절대 양변을 a-c로 나누는 건 절대 할 수 없어. 왜? a-c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 슬슬 좀 약간 이제 최면이 걸려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항상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뭐야? 인수분해라고. 무조건 인수분해야. 냅다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거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이렇게 되지. 잘 따라와. 왜 얼마나 중학교 수학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야. 그럼 얘 지금 넘기면 a-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a-c로 묶을 수 있지. 그럼 뭐가 남냐면 좌변에 b가 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c가 남거든. 요렇게 남거든. 요렇게. 얘가 0이야. 그럼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든. 봐봐. a-c는 0이거나 또는 b-a 빼기 c가 0이어야 돼. 근데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어. 왜지? 너네 저게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면 이거 답을 못 낸다고.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래서 답은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다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ABC가 뭐냐면 ABC가 뭐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야.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게 뭘까? 그게 뭐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 보통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맞아? 너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길이 5자인 막대기가 있거든? 요거랑 1자리인 막대기랑 2자리인 막대기를 삼각형 만들 수 있어? 못 만든다고. 못 만든다고. 그럼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봐봐. B-A 빼기 C가 0이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거든. 맞아?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고 쳐봐봐. 이거 삼각형 만들 수 있니? 너네 5짜리인 막대기를 가지고 2짜리랑 3짜리 막대기 합쳐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냐고.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잖아.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절대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절대 0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도형들이 이렇게 계속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답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인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사실 가장 긴 변은 이거 안 적어놔도 돼. 예전에 EBS 수능 특강에서 중요하게 쓰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합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정확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크다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데 우리는 적어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같으면 안 된다까지는 기억을 하자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1647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를 좀 제일 괴롭힐 수 있는 도형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자, 1647번. 자, 하늘에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자, A 지점에서 45도, B 지점에서 75도일 때 A, B의 길이가 45m일 때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B 지점에서 세 가지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달라. 자, 이거 X라고 이렇게 놔볼게.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연습이 좀 필요해. 억울하지만 사인 법칙은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서 각에 대한 정보는 2개, 길이에 대한 정보는 1개니까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이 좀 의미가 있겠다,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마주보는 관계, 대응되는 관계,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45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거 써먹을 만해. 45도 X 마주보고 있으니까 잘 봤더니 75도를 딱 보면은 눈살이 찡그러져야 된다고. 왜? 이거 특수각이 아니야.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근데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 주기 위한 정보였을 뿐이야? 이 각의 크기, 나머지 각의 크기를 주기 위한 정보였을 뿐이다.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도가 돼야겠어? 60도가 돼야겠네. 그러고 잘 봤더니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정보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x는 60도분의 45다. 나는 사인 60도 대 45도는 사인의 b는 기립이다. 나는 계속 문제 푸는 방식을 통일시키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사인 60도 대 사인 45도는 45 대 x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 대 2분의 루트 2잖아. 나는 이렇게 쓸게. 분수 싫어. 나는 루트 3 대 루트 2는 45 대 x다. 한 번만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이렇게 곱하면 45 루트 2고 루트 3x잖아. 잘 할 거야. 잘 할 건데 이렇게 계산해 버릇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너네 루트 3을 바로 나눠 버릇할 수 있어야 돼. 45가 3 곱하기 15 곱하기 루트 2잖아. 그럼 요 3은 루트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루트 3 나눠서 루트 3만 남는다라고 돼줘야 돼.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자고. 15 루트 6이다. 자, 한 번만 물어볼게. 이렇게 풀만한 문제였는가? 라고 대답해봐야 된다고. 질문해봐야 된다고. 45도잖아. 이건 75도야.
우리가 이제 여기 삼각형에다가 보조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얘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거든. 그럼 나는 빨리 뭘 쓸 수 있어야 돼? 이 45도를 쓸 수 있어야 돼. 45도를 살리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릇 했어야겠지.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야. 그럼 45를 루트 2로 나눈 여기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 루트 2분의 45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요게 될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맞니? 1대 1대 루트. 맞지? 나 여기서 계산 뭐 잘못했니? 나 왜 답이 뭔가 이상하지? 잠깐만. 지금 맞는데? 응. 이거 왜 이상하지? 응. 맞겠지?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면 나 지금 요 길이 구하고 싶거든.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먼저 구해. 1을 먼저 구할게. 1을.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얘가 되겠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15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15 루트 3. 그럼 여기는 1대 2니까 2배. 여기다가 2 곱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2. 그래서 15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도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도형으로. 특수직각삼각형. 왜? 특수각 아니면 못 푼다고. 애초에 사인 계산은 특수각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넘겨서 1653번을 봅시다. 이 문제를 잘 봐줘야 돼.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입체 도형을 그리고 싶은데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느라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지금 이거 뭐냐면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본 거거든. 이쪽에서 가로등 이렇게 봐서 얘가 이 A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A에서 이렇게 PQ를 보는 거야. 이렇게 PQ를. 이거 그림 이상하게 보면은 나중에 실수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지금 가로등이 길가에 있는데 이렇게 길에 이렇게 있는데 A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본 거라고. 그걸 입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지. 그럼 잘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가로등의 높이 PQ의 길이야. 요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잘 봤더니 요 45도짜리 직각삼각형 위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너네 이 특수직각삼각형의 상태를 보면 문제가 되게 유치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봐봐. 1대 1대 루트 2잖아. 1대 1이니까 나는 요 BQ의 길이를 구하는 순간 요 두 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끝나. 난 요 길이 구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60도야.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건 1도 아니겠네. 얘는 우리 도형으로 한번 바로 가볼까? 도형으로. 봐봐. 60도잖아. 얘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망가뜨리고 싶지 않고 게다가 지금 잘 보면 요렇게 삼각형을 보면 60도 75도니까 여기가 45도지. 너네 문제를 좀만 풀어보잖아? 각도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이거 문제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요 60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75도를 쪼갤 거야.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지. 봐봐.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럼 나는 항상 요 1을 먼저 만들어가는 편이야.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얘는 5가 되겠네. 절반.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5 루트 3이겠죠. 이렇게. 5 루트 3. 그럼 1대 루트 2잖아. 그래서 5 루트 6이네. 이게 답이네.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허무한 문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풀어봐봐. 넘겨도 다 똑같이 풀 수 있어.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풀 거야. 그럼 이제 1657번을 하기 전에 코사인 법칙을 한번 보고 갑시다.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보다 훨씬 나. 왜 훨씬 낫냐면 코사인 법칙은 굉장히 위대한 법칙이거든. 정말 위대한 법칙이라서 그냥 그 자체로가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변형을 안 한다고. 바꿔 쓸 일이 없어. 그냥 코사인 법칙은 그 자체만 쓰기 때문에 사인 법칙처럼 이거 뭐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 항상 마음속에
그림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도형이잖아. 도형이니까 삼각형 ABC 이렇게 만들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같은 문자로 매길 거다. 요것만 이제 연습이 잘 되면, 요것만 잘 들어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자, 코사인 법칙 어떻게 되냐면 기준을 하나 잡을 거야. 기준을 내가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자, A를 기준으로 잡으면 어떤 느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A랑 마주보고 있는 각 A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쭈루룩 이렇게 기억하면 돼. 쭈루룩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은 이렇게 쭈루룩 되는 거야. 두 변과 끼인가. 그래서 이 두 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곱하기 C의 끼인각의 코사인을 곱해줄 거야. 이렇게.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B를 기준으로 하면 B랑 마주보고 있는 거 쭈루룩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B제곱은 A랑 C잖아.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겠네. 그러면 C제곱은 또 어떻게 될 거야? C랑 마주보고 있는 거, C랑 마주보고 있는 거 쭈루룩 이렇게 되니까 AB를 가지고 쓰면 되겠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될 거라고. 코사인 법칙은 그냥 이 자체로 의미를 가져.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이 자체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쓰면 될 거야. 요거를 쓰면 돼. 요거를 쓰면 되는데, 자, 얘는 봐봐. 어떻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A, B, C, 뭐 B, C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표현할게. 그리고 각 A야.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많이 기억하냐면 내가 A제곱을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되는구나로 기억을 많이 하거든. 그렇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고 그냥 우리는 4개 중에 3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건데 그냥 편하게 들어봐봐. 이따가 내가 문제 풀 때 볼 건데 미리 좀 말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얘를 알아. 그럼 내가 C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세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코사인 A를 세우면 내가 만약에 C를 구하고 싶은 거라서 X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 X, 여기 X. 그럼 나머지는 다 값이 들어가겠지? 그럼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굳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쭈르륵이 아니라 4개 중에 3개 알면 만능이라고. 그냥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만능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 사인 법칙하고 똑같이 해볼게. 언제 쓸 거냐? 코사인 법칙 언제 쓸 거냐? 얘도 보통 2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항상 쓸 거야. 항상. 코사인 법칙 그냥 항상 쓴다고 보면 돼.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을 안 쓰기가 힘들어. 성경 밑에 하나 없어줘. 코사인 법칙은 안 쓰기가 힘들어. 고마워. 그냥 마음속으로 코사인 법칙은 그냥 옆에 적어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거야.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쓸까라는 말이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2개 중에 뭘 쓸까가 아니야. 보통 사실 문제는 둘 다 써. 둘 다 쓰는데 특정한 이 계산을 할 때는 무슨 법칙이 필요하고 요 계산을 할 때는 무슨 법칙이 필요한가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 쓰면 답 나오나? 라고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길이에 대한 정보가 각에 대한 정보보다 많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하고 정반대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법칙의 형태를 봐봐. 죄다 길이에 대한 정보들이라고.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 사인 법칙하고 다르게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쓸 건지가 없어.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데 봐봐. 이렇게 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말고 형태 하나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여기서 기준을 코사인 A로 기준을 바꿔보는 거야. 얘로 기준을 바꿔보라고.
내가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 왼쪽으로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좌변으로 넘기면 E, B, C 코사인 A가 되지. A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양변을 EBC로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니? 코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E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코사인 A, A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 거라고.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나는 이 형태도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안 외워도 돼. 그냥 여기다가 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내가 굳이 나는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 바꾸다가 계산 실수 진짜 많이 해. 이걸로 코사인 A 썼다가 식 바꾸다가 계산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 애초에 이렇게 써놓으면 약분하면서 계산이 편하게 돼. 그래서 나는 어차피 문제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둘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둘 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 둘 다 쓸 거야. 그래서 잘 해볼 거고, 사실 코사인 법칙은 그냥 오늘은 연습이야. 연습이고 다음 주에 삼각형의 넓이 할 때 이거 갖고 진짜 많이 할 거거든. 아마 다음 주에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야. 아마 다음 주는 이론 수업을 엄청 길게 할 것 같거든. 우리 복습할 것도 너무 많고 추가로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코사인 법칙은 오늘은 그냥 공식 연습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도 연습만 잘 해봅시다. 그냥 왜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잘 배우니까 편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1657번을 볼게. 보통 나 저변의 길이 구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 들면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돼. 나 저 길이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고. 자, 지금 1657번 보면 AB가 3이고 ED가 6이고 지금 가격표가 60도일 때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요 길이 구해달래. 선분 A 요 길이를 구해달라. 이거 X라고 나올게. 얘를 구해달라. 지금 문제를 잘 봤더니 여기 딱 보자마자 60도짜리 특수직각삼각형 보여야 된다고. 여기 지금 60도짜리 특수직각삼각형 있잖아. 1대 2대 루트 3이야. 한 번만 써볼게. 이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럼 나는 항상 얘를 구할 거야. 얘. 여기가 루트 3이 3이니까 얘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얼마야?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여기도 60도짜리 특수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얘 길이 얼마겠니? 이것도 막 이렇게 구할 거야? 얘네 둘이 뭐야? 닮음이지. 몇 대 몇이야? 3대 6이잖아. 1대 2잖아.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몇 대 몇이겠어? 1대 2겠지? 그래서 여기 4루트 3이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봐봐. 문제에서 여기가 몇 도니? 얘 60도, 얘 60도니까 여기도 몇 도야? 여기도 60도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알게 됐냐면 삼각형 ACE에서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을 거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코사인 법칙 그냥 연습이라고. 내가 X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마주보고 있는 놈의 쭈루룩 요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번만 써볼게. 봐봐. 코사인 법칙 연습이야. X제곱은 요 놈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쓸게. 차근차근 한 번만. 더하기 4루트 3의 제곱 빼기 2배의 2루트 3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답이 되겠지. 코사인 60도 얼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래서 2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x제곱은 12 더하기 48 빼기 얼마니? 83, 24인가? 이렇게. 그래서 36. 그래서 x의 길이는 얼마다? 6 이렇게 나오겠다. 자, 봐봐. 내가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없거든.
계산 실수도 실력이야. 너네 이제 어디 가서 선생님 저 실수해서 틀렸어요. 계산 실수에 틀렸어요 라는 말을 안 나오게 내가 만들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라고.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 지금 2루트 3, 4루트 3으로 계산하고 싶니? 너무 크다고. 우리 봐봐. 삼각 B잖아. 삼각 B란 말이야.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이야. 이렇게 보자. 3, 4, 5짜리 삼각형이랑 6, 8, 10 삼각형이랑 이거 세타, 이거 세타라고 하면 둘이 닮은 비가 1대2니까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같지. 이거 써먹어야 된다고. 한 번만 생각해봐. 2루트 3, 4루트 3이잖아. 얘랑 얘랑 몇 대 몇이야? 1대2지. 그럼 나는 너네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2루트 3 곱하기 1이야. 얘는 2루트 3 곱하기 2야. 2루트 3, 2루트 3 갖고 있잖아. 그럼 x를 난 이걸 구하고 싶다고. 저걸 구하고 싶다고. 네모는 1, 2, 60도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네모의 제곱은 당연히 이게 똑같을 거 아니야. 이 계산을 할 거야, 이 계산을 할 거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문제 설계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5 빼기 2 나오니까 3 나오네. 3. 얘가 3이라고. 3. 내가 계산 뭐 잘못했어 아까? 뭐야? 이게 3이 아니지. 맞지? 네모 제곱이 3이니까 루트 3이지. 미안, 큰일 날 뻔했네. 네모 제곱이 3이니까 네모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루트 3이라고. 당연히 답은 6 똑같이 나올 거라고. 이게 우리가 시험에서 숫자가 학교 시험은 선생님들이 만드시니까 숫자가 더 지저분해질 거 아니야. 그럼 더더욱 우리는 이게 편하게 쓰여질 거라고.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지저분해질수록. 그래서 삼각 B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B라는 거. 이게 사실 우리는 내가 너네들한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중에 하나를 알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하자라는 걸로 이미 내가 연습을 시켜오고 있던 거거든.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만능이다. 이 생각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코사인 법칙은 우리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만능이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놈들이다. 난 1662번에다가도 별표를 좀 하나 칩시다. 되게 교과서 같은 문제야.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마음속 한 곳에 잘 새겨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굉장히 잘 새겨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얘 지금 뭐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이기 때문에 빨리 뭐 체크돼야 되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 180도라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쓰일 거야. 안 쓰면 문제 못 풀 정도로, 저걸 안 쓰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여기 60도가 있으니까 얘랑 마주보고 있는 A의 크기가 몇 도다? 120도다. 이게 빨리 체크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내접하는 사각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고 있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쨌든 삼각형의 활용이야. 삼각함수의 활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삼각형이라는 걸 보고 있다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나왔을 때 마주보는 각의 합 180도를 첫 번째로 쓴다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삼각형으로 쪼개서 봐야 된다고. 이 삼각형을 어떻게 쪼개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전부야.
봐봐.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개밖에 없어. 내가 지금 사각형 ABCD가 있잖아. 사각형 ABCD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두 개밖에 없다고. 대각선을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거나, 맞니?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봐. 보조선을,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싶니? 이 아름다운 60도를 쪼개고 싶냐고. 당연히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밖에 없어? 할 수 있는 행동이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보조선을 만드는 게 이 문제의 전부야. 잘 봐봐. 이거 지금 이 쉬운 문제를 푸는, 이거 뭐 쉽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교과서적인 간단한 문제를 푸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엄청 어려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도 이 보조선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일 거고, 지금 이 선분 BD를 봐봐. 선분 BD는 A, B, D에 대한 선분이기도 하고 C, B, D에 대한 선분이기도 하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삼각형을 쪼갰을 때 선분 BD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지? BCD의 공통선분이야. 이 느낌을 너네가 여기서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 BD는 A, B, D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누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C, B, C, D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쓸모가 없는데 나온 김에 체크하고 가자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럼 지금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CD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자, 이 길이를 X라고 놔보자고. 그럼 내가 지금 요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딱 봤더니 무슨 느낌이 들어야 돼? 삼각형 BCD에서 요 길이 알고 60도 알아. 얘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뭐만 안다면? 요 BD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BD는 또 뭐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이미 A, B, D에서 두 변의 길이랑 끼각을 알고 있으니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면 되는 문제인 거지. 차근차근 해볼게.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코사인 120도가 얼마야? 코사인 12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 없어지겠다. 그래서 25, 15, 40, 49. 그래서 BD가 얼마나 가냐면 여기가 7 이렇게 나오네. 근데 지금 봐봐. 지금은 문제가 숫자를 잘 맞춰줘서 저희가 7로 나온 거거든. 보통 여기가 숫자가 이쁘게 잘 안 나와서 사실 어떻게 푸는 경우가 많냐면, 지금은 이제 BD가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내가 식은 안 쓸게.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요 삼각형에서 BD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만들고 요 삼각형에서 BD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만들어서 두 코사인 법칙이 같다를 보통 쓰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쓴 거라고.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BD를 표현하고,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를 표현한 게 같다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풀이다라는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7로 이쁘게 나오니까 X 구할게. 잘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꼭 X를 마주보고 있는 각을 쭈루룩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다른 각을 주고 있더라도 X를 코사인 법칙으로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 7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보는 거야. 7을 기준으로 쭈루룩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고. 그럼 7의 제곱은 뭐가 성립해?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60도. 우리는 이 식을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꼭 X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X가 옆에 낑겨 있더라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고. 그럼 정리해 볼게. X제곱
얘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5x야. 49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인가? 아, 20 맞지? 요렇게 나오겠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x는 여기다 쓸게. x는 8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근데 길이잖아? 음수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다? 8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정말 중요한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이따가 한번 꼭 다시 잘 풀어보고. 넘겨서 1667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사인 법칙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림부터 그릴 거라고. 그림만 잘 그리면 쉽게 해결이 된다. 자, 봅시다. 그림을 그려볼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걸 계속 연습시키고 싶은 거야. 자, A, B, C 이렇게 있고 요변의 길이가 A,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스몰 c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7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다. 그때 각 A의 크기를 구해야 되네. 자,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냥 이런 느낌 하나만 좀 잡고 가자. 문제에서 각 A를 구해달래?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 빨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각 A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각의 크기를 물어봤다? 이거 거의 99.9% 무슨 각이다? 특수각이겠구나 라는 생각해야 된다고. 특수각이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내가 100%라고 안 하고 99.9%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끔 돌아가는 경우 있어서 우리 아까 내가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안 구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보통 특수각이니까 구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풀면 돼. 자신 있게 나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특수각일 테니까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A나 혹은 사인 A를 구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특수각이라서 코사인 A나 사인 A가 얼마다를 이용해서 A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값을 찾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좀 따로 쓰자라는 거야. 코사인 A는 이렇게 가잖아. 한 번만 공식을 쓸게. 2B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다 집어넣자고. 그럼 봐봐. 곱하기 막 하지 마. 약분 될 거거든. 2 곱하기 B가 8이지? 8 곱하기 3분의 8의 제곱 64 3의 제곱 9 빼기 49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가 24네. 여기가 24지. 그래서 24, 3, 8 이렇게 약분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나오네. 코사인은 우리 아까 내가 일부러 0도에서 150도까지 쓰면서 보여줬잖아. 예각일 때는 플러스고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다를 보자마자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A는 얼마? 60도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럴 때는 사인 값을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하는 게 편하다고? 웬만하면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계속 얘기하지만 만능이다라는 거야. 자, 넘겨서 1674번에다가 별표를 5개 칩시다. 자, 중학교 내용 하나 복습하고 갑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학함수 활용에서는 거의 핵심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복습을 하나만, 2개만 하고 갑시다. 2개. 자, 우리 원에서 만들어지는 각,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쓰이거든. 자, 우리 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항상 지름이 되지. 그래서 두 지름의 양끝을 A, B 이렇게 했을 때 지름의 양끝을 제외한 나머지 한 변을 잡으면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항상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이게 첫 번째로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서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호 AB라고 부를 거고, AB를 선분으로 연결한 거를 현 AB라고 부르겠지? 너네 호가 활호거든? 활 모양이라서 호라고 부르는 거고, 현은 줄이잖아. 그래서 현악기라고 부르잖아. 바이올린 이런 거를. 줄이 현이라서 헷갈리면 안 돼. 활호 줄현이야. 자, 원의 중심 이렇게 잡아봅시다. 원의 중심 이렇게 잡아볼게. 그래서 호 AB랑 짧은 쪽 호 AB랑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각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각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저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야. 얘를 우리는 호 AB랑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든 점을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야. 자, 내가 호 AB 반대쪽에 있는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할게.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도 이거 뭐가 될 거냐면 원주각이 되겠지. 요즘뿐만 아니라 사실 근 한 10년 내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문제들인데 첫 번째, 원주각은 항상 크기가 어때? 원주각은 항상 크기가 동일하다. 사실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하면 호의 길이가 같은 원주각은 다 같아. 호의 길이가 같은 원주각은 다 같아.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한번 얘기할 건데, 자, A, B 요거랑 C, D 얘랑 길이 같아. 그래서 내가 원주각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 얘랑 각의 크기 어떻다고? 같다고. 얘 같다고. 얘 지금 당연히 호가 같으니까 두 원주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심각.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의 몇 배? 두 배. 원주각의 두 배야.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 활용해서 저거 모르고서는 못 푸는 문제가 10분의 1이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지금 이 문제야, 딱. 지금 이 문제라고. 문제를 잘 보면 원의 지름이 2루트 3이야. AP의 길이가 2루트 2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AB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했는데, 도대체 2세타가 왜 나온 거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저 2세타 왜 나온 거냐면 지금 요 호 PB 혹은 뭐 현으로 잡아도 돼. 현 PB가 있을 때 요 PAB 이 세타가 뭐가 되는 거라고? 원주각이라고. 조금만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호 PB의 원주각이라고. 원주각이야. 그러면 이 2세타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똑같은 호 PB에 대해서 중심으로 만든 요 중심각, 얘가 두 배인 2세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달라는 문제야. 이거 봐달라는 문제다. 그럼 봐봐. 지금 전체 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이 되는 거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이야. 그럼 내가 코사인 2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찾으면 돼? 요 현 PB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현 P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현 P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이 자유자재로 보여야 돼. AB가 지름이잖아. 얘가 지름이라고. 그러니까 지름과 원 위에 한 점을 잡으면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인 거지.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에 요 놈의 제곱 8, 얘가 빗변이지. 얘가 빗변이니까 2루트 3의 제곱 12에서 2루트 2의 제곱 8을 뺀 놈의 길이가 되겠다. 그래서 2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말 중학교 도형만 가지고 푸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루트 3, 루트 3, 2 아니까 요거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바로 쓸게. 코사인 2세타는 2배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거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오늘 많이 해야 돼. 요거 분의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빼기 저놈의 제곱. 이게 되겠다. 그래서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답이 되겠지. 계속 이렇게 쉬운 도형들부터 우리 걸로 만들어 나가야 돼. 처음부터 막 어려운 도형 보는 게 아니라 쉬운 도형들부터 계속 차근차근 잡아 나갑시다. 다음 넘겨서 1679번 봅시다. 자, 1679번에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뭘 쓸 생각해야 돼? 사인 법칙 써야겠다. 그리고 잘 봤더니 문제를 잘 봤더니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120도 지금 각이 준 게 120도밖에 없잖아? 얘랑 마주보고 있는 BC의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다시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사인 120도 분의 얘랑 마주보고 있는 선분 BC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먼저 뭐부터 구하면 되겠다?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BC를 구하고 싶다. 쭈루룩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쓰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항상 코사인 법칙은 만능이다라는 거지. BC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바로 할게. 16 더하기 요놈의 제곱 9 빼기 2배의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니? 30, 25, 7. 25, 10이니까 25, 12. 37?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BC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37이다. 사인 12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다. 그럼 번분수 이렇게 계산하자고 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루트 3분의 이렇게 곱한 2 루트 37. 그럼 2 약분하면 R은 루트 3분의 루트 37 3분의 루트 111이 답이 되겠다. 이제도 뭐 그냥 싱거운 문제였고 진짜 문제 풀어보면 너네 알 텐데 진짜 별거 없거든. 진짜 별거 없어. 다 고만고만해. 그래서 잘 겁먹지 말고 잘 풀어봐봐. 1686번 봅시다. 자, 또 그림 없잖아? 그냥 빨리 그림부터 그립시다. 빨리 그림부터 그릴게. 그냥 막 그리는 거야. 막 그려.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그냥 보조만 할 거야.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길이가 A인데 얘가 얼마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래.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여기가 2 루트 2야. 그리고 C가 여기가 30도래.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각 B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각 B의 크기를 구해달라. 이런 게 진짜 이제 끔찍한 문제인데, 이제 한 번만 봅시다. 한 번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완전 계산 노가다 문제거든. 계산 노가다 문제야. 어쨌든 코사인 법칙이 만능이기는 해. 내가 각 B를 구하고 싶잖아. 만약에 내가 이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각 B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어쨌든 이 길이가 있어야 돼. 맞니? 요 길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코사인 B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2배의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필요해. 혹은 내가 사인 법칙을 쓴다고 쳐봐봐. 사인 법칙을 쓴다고 쳐도 마주보고 있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특수각 30도랑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 2루트 2랑 마주보고 있는 B 혹은 얘랑 마주보고 있는 A
그러니까 각 A나 요 길이가 필요하다고. 이런 고민을 좀 먼저 하고 시작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각 B를 구하기 이전에 뭐부터 좀 구해야겠어? 선분 AB의 길이가 어쨌든 억울하지만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거부터 구하고 가자고. 자, 이것도 이제 내가 다 풀고 어떻게 푸나 봐봐. 자, AB의 길이 구해볼게. 선분 AB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거 선생님이 X라고 해볼게. 그럼 X제곱은 요 놈의 제곱. 나 이거 참고로 계산 안 할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냐고 이게. 2루트 2의 제곱 8 빼기 2배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0도야.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얘가 4가 나온대. 얘 계산 안 할게. 내가 왜 안 할 건지 이따가 보여줄게. 이게 4가 나온대.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 여기가 2가 나왔어. 그러면 각 B를 구하고 싶어. 자, 내가 코사인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 코사인 B는 2배의 요놈 곱하기 요놈. 한 번만 식만 써볼게. 분의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뭘로도 구할 수 있지? 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랑 30도 특수각이고 2도 숫자가 쉬우니까 요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 어떻게? 사인 B 대 사인 30도는 몇 대 몇이라고? 2루트 2 대 2라고. 그래서 양쪽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떨 때는 코사인 법칙이 그냥 만능인데 계산은 사실 사인 법칙이 쉬울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가 루트 2 대 1이잖아. 루트 2 대 1이 돼야 되잖아.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지. 사인 B가 2분의 루트 2야. 근데 문제에서 B가 지금 0하고 몇 도 사이? 90도 사이래. 그래서 B는 몇 도야? 45도야. 사실 이거 문제 오류야. 왜 문제 오류냐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이거 안 줘도 답 나와. 근데 지금 굳이 저걸 준 이유는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풀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늘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내가 아까 너네한테 뭐라 그랬니? 각의 크기를 구하래. 문제에서 사인 B를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코사인 B를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구하래? 뭘 구하래? B를 구하래. 항상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30도잖아. 그림을 좀만 다시 그려볼게 내가. (30도를) 쓰고 싶어. 수선의 발 내릴 거라고. 이렇게 내릴 거라고.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야. 맞아? 1대 2잖아?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야.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6이라고. 그럼 보이니? 얘가 얼마야? 루트 2라고. 1대 1이잖아. 45도네. 애초에 이게 아니면 문제를 못 푼다고. 애초에 이게 아니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사인 B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으면 이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면 B가 특수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 그럴 때는 아까처럼 사인 법칙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정석적인 거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지만 냅다 손이 나가기 전에 고민 한 번만 하고 가라고. 특수각이니까 지금 너네 이렇게 연습해봐야 돼. 이렇게 도형 그려서 시야를 계속 넓혀놔야 나중에 우리가 수능형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볼 수 있어. 그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 자, 얼마 안 남았거든? 우리 유형 10일까지 할 거라서 얼마 안 남았어. 좀만 기운 냅시다. 91번. 9시 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91번 봅시다. 이것도 좀 잘 볼게. 여기다가 체크 표시 하나만 해놓을게. 선생님이 아까 다 좀 설명을 하고 가긴 했거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 대표적인 요건데, 지금 세변의 길이가 루트 14, 3루트인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근데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그림 한 번만 그려봅시다. 자, ABC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내가 A의 선분의 A의 길이를 루트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고, 여기를 3 루트 2라고 해봅시다. 선생님은 항상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아까 사인 0에서 90도까지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각에서는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고 그런 거 맞니?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예각에서만이야. 예각에서는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져. 근데 사인은 정확하게 뭐랑 비례하지? 사인은 정확하게 뭐랑 비례해? 대응하는 변의 길이랑 비례하는 거 맞아? 맞아? 우리 사인 A 대 사인 B는 A 대 B잖아. 사인과 변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비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인 값이 커질수록 변의 길이도 커진다라는 거지. 언제만? 언제만? 예각에서만이야. 너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예각에서만이라고.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만이야. 그럼 지금 잘 봐봐. 얘는 루트 10이고 얘는 4고 얘는 3루트이거든. 어느 각이 제일 작을까? 지금 이 셋 중에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어디니?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어디야? 여기지. 루트 10이지. 그러면 이 A가 가장 작은 각일까? 확신할 수 있니? 확신할 수 있다고. 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이라고. 볼 줄 알아야 돼. 봐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직각이잖아. 우리 가장 큰 각이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가장 큰 각이 직각보다 크면 둔각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그럼 예각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 지금 확인 가능하다고. 제일 긴 게 누구냐면 얘지. 4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보다 작다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예각 삼각형이라고. 얘 예각 삼각형. 이게 물론 그래. 문제가 예각 삼각형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무조건 예각 삼각형으로 주기는 해. 근데 난 너네랑 산수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무식하게 문제 풀고 싶지 않다고. 이럴 때 확인하고 가야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서도 적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지금 체크하면서 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러는 거야. 예각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이니까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질 거고, 사인 값이 클수록 변의 길이가 클 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놈의 대응각이 가장 작은 각이 되겠네 라고 접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코사인 A를 구할 거라고. 왜? 변의 길이를 잔뜩 줬으니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지. 그리고 또 무슨 확신이 있는 거야? 특수각이겠거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A는 2배의 양 끝에 3 루트 2 곱하기 4분의 3 루트 2의 제곱 10 18이지. 이게 3 루트 2가 더 크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지? 3루트 2 제곱 18 더하기 16 빼기 10 요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24인가? 24?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없어지네.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다. 그래서 A는 얼마? 45도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1695번 봅시다. 자, 1695번에 자, 3분의 사인 A는 4분의 사인 B는 5분의 사인 C일 때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이번엔 제일 큰 거 구해달래. 우선 봅시다. 이렇게 세 값 혹은 세 식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지수로그에서 이미 많이 연습하고 왔지? 는 K로 이렇게 놓을 거야. 는 K로 놓을 거야. 그래서 3분의 사인 A는 K, 4분의 사인 B는 K, 5분의 사인 C는 K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우리 이런 거 보면 바로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3분의 사인 A랑 4분의 사인 B랑 5분의 사인 C라는 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바로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4대 5라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굳이 3K, 4K, 5K가 아니라 바로 가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인의 B는 뭐랑 똑같다고? 변의 길이의 B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놓자고. 우리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바로 변의 길이의 B가 3대 4대 5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A는 3K, B는 4K, C는 5K라고 두지 않을 거라고. 삼각 B잖아. 삼각 B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A는 3, B는 4, C는 5라고 둘 거라고. 어차피 답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얘도 삼각형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A, B, C 이렇게 있잖아. 이때 요 길이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그럼 어디가 제일 크겠어? 변의 길이가 제일 큰 요 놈이 제일 크겠지. 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지. 그래서 C 몇 도? 90도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넘겨서 1697번. 앞에서 다 했다고. 우린 다 했어.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라고.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야. 다시 한 번만 말해볼게.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건데 사인은 그냥 우리 냅다 어떻게 할 거라 그랬어? 이게 한 번만 쓸게. 한 번만. 사인 A는 원래는 요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냅다 A로 가자고. 다만 좀 조심하자 그랬어. 양변에 다 사인이 있을 때. 만약에 A를 집었는데 이상하면 그때 다시 정석적으로 해보면 돼. 그럼 코사인은 뭐밖에 없냐면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더더욱 이 식의 형태를 좀 기억하자라는 거야. 코사인 A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잔뜩 길이에 대한 식으로만 써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은 좀 억울한데 지저분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하면 그냥 답이 바로 나와. 오히려 더 편한 거야. 그냥 넣으면 답이 나온다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물론 식은 좀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럼 봅시다. 얘 봐봐. 사인 A는 그냥 냅다 뭘로 바꿀 거야? A로 바꿀 거야. 사인 C는 그냥 냅다 C로 바꿀 거라. 근데 코사인 B는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밖에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식을 써볼게.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A는 얘는 2배의 코사인 B 어떻게 돼? 이거 코사인 B도 만약에 헷갈리면 그림 그려.
그림 그려서 해. A, B, C, A, B, C니까 코사인 B는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2배의 A 곱하기 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나중에 뭐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쓸 텐데 사인 C는 C가 되겠지. 얘도 한 번만 얘기할게. 원래 사실은 여기가 2R분의 A였고 여기가 2R분의 A였어 가지고 양변에 2R을 곱해서 날린 거지. 이렇게. 그럼 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 자, 그냥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A, E 없어지지? C 없어지지? A를 왼쪽으로 넘길게. A를 왼쪽으로 넘기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다. 그래서 A제곱 또 날라가. 그래서 B제곱 넘겨오면 B제곱은 C제곱.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다는 게 무슨 뜻이니? B랑 C랑 같거나 또는 B랑 마이너스 C랑 같다는 건데 지금 ABC 삼각형의 길이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사실 그냥 바로 B제곱 C제곱이 같다는 건 BC가 같다는 거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야. 방법만 알면 겁먹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이 1702번 같은 거야. 꼭 이런 문제를 낸다. 꼭 삐뚤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꼭 이렇게 100문제 정도 풀다 보면 한 문제 삐뚤어져. 내가 진짜 한 3년, 4년 만에 본 것 같아. 3년, 4년 만에 이런 문제를 봐. 지금 얘 잘 봐봐. 2R 사인 C 더하기 B 코사인 A, A 코사인 B지. 한쪽에만 사인이 있잖아. 얘는 사인 C 대신에 C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문제야. 왜냐면 없어질 게 없거든. 너네가 실제로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이상함이 감지가 돼.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C만 남겠다. 그럼 이제 코사인 A랑 코사인 B는 뭘 쓸 수밖에 없겠어?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겠지. 한 번만 써볼게. 쓰면 이것도 그냥 정리하면 답이 나와. 자, C 더하기. 자, B 코사인 A거든? B 곱하기. 차근차근 써볼게. 코사인 A니까 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랑 관련 없는 애들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코사인 B는 B랑 관련 없는 걸로 만들면 되니까 2A 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헷갈리면 삼각형 꼭 그리고 자, 식 정리하면 돼. 자, B 없어지지. 그 다음에 A 없어져. 그럼 분모에 EC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EC를 곱할게. 분수가 싫으니까. 그럼 여기에 EC 곱하니까 EC 제곱. 여기 EC 없어지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겠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여기 EC 곱하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겠지. A제곱 C제곱. 그럼 그냥 답이 나온다고 알아서. C제곱 없어지지. 이렇게. 자, 마이너스 B제곱을 왼쪽으로 갖고 오면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넘어가면 이렇게 그냥 뭘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리하면 나와.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니까 A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되거나 혹은 각 A를 직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가 답에 있겠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 넘겨서 마지막 유형을 봅시다. 1707번 봅시다. 자, 이제 활용 문제, 길이 찾는 문제.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볼 문제겠지. 자, 봅시다. 다 왔어. 이제 두 문제만 보면 돼. 두 문제 기운 내서 봅시다. 두 문제. 우리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응? 자, 봅시다. 자, 지금 배가 이렇게 6km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방향을 틀어서 12km를 갔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달래. 딱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 쓰면 한 방에 끝나겠구나가 보여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3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얼마야?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6
3분의 2파이 12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잘 봐봐. 6하고 12 가지고 할 거야? 아니야. 난 어떻게 할 거야? 얘 6 곱하기 1로 볼 거고 얘는 6 곱하기 2로 볼 거야. 그래서 x를 6 곱하기 네모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1하고 2 가지고 코사인 법칙에서 네모 찾을 거라고. 그럼 네모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갈 거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지금 3분의 2파이면 100 얼마야? 120도잖아. 120도. 코사인 120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여기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플러스로 바뀌고 사라지잖아. 그래서 얼마야? 얘가 얼마냐면 4, 5, 7 이렇게 나오네. 7 맞아? 2, 4, 5 맞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7이다. 얘가 6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것도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아까 고지고대로 하는 게 답안지 같은 방식일 거고 우리는 삼각 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여서 하겠다라는 거고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특수각 아니면 못하니까 그걸 쓰자고. 3분의 파이야.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이라고. 1대 2대 루트 3이야. 여기가 10이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이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 보여? 12 6루트 3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12를 6 곱하기 2로 6 곱하기 루트 3으로 2의 제곱 4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6루트 7이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다 자유자재로 봐줘. 우리 이거 연습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풀고 싶다고. 마지막 1710번 봅시다. 이렇게 1710번 같은 문제처럼 내가 특수 직각삼각형을 써서 문제를 풀고 싶어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연습을 좀 하자고. 봅시다. 내가 지금 뭐 구하고 싶냐면 요 길이 구하고 싶어.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지금 여기가 60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해결이 되겠다 해서 잘 봤더니 요게 30도래. 자, 이게 직각이야. 얘도 지금 이렇게 앞에서 바라본 거거든. 여기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지.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요 길이 지금 얼마냐면 20 되겠다. 이렇게 20. 그럼 여기 45도니까 1대 루트 2라서 요 길이 얼마 나올 거야? 2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0, 24, 60도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이것도 생각해봐. 이거 갖고 코사인 법칙 제곱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고. 이걸 또 다시 루트 C를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얘는 4 곱하기 5 얘는 4 곱하기 6 그래서 얘를 4 곱하기 네모. 그나마 이렇게라도 줄이는 게 낫겠지. 그래서 네모의 제곱은 5의 제곱 바로 쓸게. 25 6의 제곱 36 빼기 2배의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바로 쓰시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31인가? 이렇게 맞니? 그래서 얘는 4 루트 31이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숙제는 1715번까지 16번이 레벨 3라서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봐봐.
1601번부터 하면 되는 거지. 자, 숙제는 1601번에서 1715번까지 하면 되는데 레벨 3를 제외하고 풀고 있잖아. 근데 내가 레벨 3를 안 풀어도 된다는 거지 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참고로 A반은 푸는 친구가 있어.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 A반이란다. 월수금반은 풀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나는 풀 수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어. 숙제가 좀 많거든. 좀 많아. 100문제가 훌쩍 넘잖아. 레벨 3가 많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아. 우리가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풀이를 하게 될 텐데 이거 너네 다음 주 화요일 날 풀이하게 되는데 화요일까지 숙제라고 하면 큰일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목요일까지 해와야지. 그래야 목요일 날 숙제가 또 나가고 토요일 날 또 숙제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나도 진짜 안 하고 싶어.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계속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숙제는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된다고. 자기 전에 해야 돼. 아니면 최소한 내일 학교에서라도 해야 돼. 나는 보통 학원이나 과외 숙제를 학교 쉬는 시간이나 쓸데없는 시간에 많이 했거든. 쓸데없는 시간. 나 내신 안 들어가는 시간들. 혹은 이제 나는 정시를 했었으니까 나랑 필요 없는 과목.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사회 수업할 때 숙제하고 영어 수업할 때 숙제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쓸데없는 거 할 때. 근데 이런 거 활용하면 내가 이거를 왜 하라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이 숙제 언제 하니? 보통 가슴에 손을 얹고 언제? 학원 오기 직전에 하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하고 싶어도 안 풀린다고. 나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 머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야.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야. 나를 믿으면 안 돼. 선생님이 너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봐봐. 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니? 필수품 중에 하나가 메모장이지. 나도 늘 내 품에 챙기고 다니는 게 다이어리라고. 난 다 적어. 다 적거든. 선생님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까? 선생님은 핸드폰에다가 뭘 하냐면 늘 녹음을 해.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 너네 설명해야 될 게 뭘 떠올랐다거나 이거 문제 이거 쓰면 되겠다가 떠올랐다거나 뭐가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IQ 좋거든. IQ 좋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왜냐면 오늘 바쁘니까. 그러면 나는 바로 녹음 켜가지고 녹음해. 요즘에 세상 얼마나 좋니. 나는 챗 GPT를 진짜 많이 쓰거든. GPT 그냥 켜가지고 녹음해서 막 말한 다음에 야 이거 요약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놔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다 적어야 돼. 다 적어. 우리는 그만큼 뇌의 용량이 크지 않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영상을 계속 올려주는 이유는 너네가 혹시라도 까먹으면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찾아봐줘 라고 방법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우리 반 진짜 나는 다 1등급 만들고 싶거든. 이게 약간 내가 막 경쟁은 아니야. 우리 반 S반 A반 경쟁이 아니라 각 너네들을 너네 각 학교에서 다 1등급을 만들고 싶다고. 왜? 난 내 수업에 프라이드가 있거든. 너네 내 제자잖아. 너네 내 제자잖아. 그럼 난 내 제자들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다고. 응?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 잘 할 수 있을 거야. 애초에 나는 안 되면 얘기도 안 해. 포기한다고. 선생님이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너네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잘 너네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나는 정말 수업 연구를 많이 해. 정말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편하게 풀려고 잘 풀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남들보다 쉽게 풀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한다고.
그래서 너네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 진심은 통해. 늘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해. 내 진심이 너네들한테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숙제 귀찮은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안 하면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언제까지? 오늘 자기 전에. 할 수 있겠어? 너네 생각해봐. 몇 시에 자? 몇 시에 자니? 내가 이제 이거 한 5분 내로 끝낼게. 5분 내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 저는요 그냥 수도권도 아니야. 저기 강원도나 저기 충청도 정도의 대학 가가지고 대충 졸업하고 대충 대기업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중견기업도 꿈도 못 꾸고 여기 김포 여기 주변에 중소기업 많잖아. 여기 중소기업 가가지고 대충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정말 귀찮게 안 할게. 근데 나는 선생님 저는 꿈이 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잘하고 싶은 꿈이 있다. 선생님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선생님이 원래 외국계 은행에 다녔었어. 선생님이 경영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MBA를 따서 내가 원래 외국계 이제 HMC 은행의 투자부에 있었어. 내가 6개월 만에 때려쳤단 말이야. 그걸 요즘 좀 후회해. 요즘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그때 왜 회사를 그만뒀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더 잘하는 일을 하자 라는 것 때문에 때려쳤어. 선생님은 20살 때부터 학원 강사를 20살 때부터 대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23살 때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다니기 전에도 계속 강사 일을 했었고 회사를 다닐 때 처음으로 학원 강사를 쉬었던 거지. 그러고 내가 해보니까 나름 강사 일을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도드라질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 위에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튀어도 나는 그냥 회사에 소속된 수많은 부품 중에 그냥 하나인 거야. 근데 학원 강사는 어떠니? 강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하나가 기업이거든. 학원 강사들은 강사 하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업인 거거든. 내가 여기서도 강의하고 저기서도 강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도드라지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되게 관종이거든. 관심 받는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중학교 때 밴드하고 나 대학교 때 4년 내내 대학 가요제에 나가가지고 노래 불렀거든. 그리고 막 한 나서는 걸 좋아해. 티는 안 내지만 관심 받는 걸 좋아해. 그래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지 않니? 너네 졸고 그러면 나 상처받아고 집에 가서 일기 쓴다고. 응? 관심 받는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만둔 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원래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투자은행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잡았던 건데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법적으로 좀 제한을 걸어. 아직 좀 어려운 얘기인데 투자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 거지.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너네 대기업에 다니면 회사 복지라는 게 있잖아. 회사 복지라는 게 있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 요즘에 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외부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회사 복지 최고로 치는 데 중에 하나가 원래 요즘에는 회사 복지하면 다 삼성 하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SK텔레콤이야. 압도적으로 SK텔레콤이거든. SK텔레콤이 사고 쳤는데 자기들끼리 진짜 잘해 먹는다고. SK텔레콤 회사 복지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SK 계열사잖아. SK 계열사 제품들은 다 40% 할인을 받아. 핸드폰 요금 안 내. 그 다음에 너네 자녀가 있으면 3명까지 자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등록금 안 내. 회사에서 다 내줘. 그 다음에 내가 1년에 2,400만 원인가까지 교육지원금 받을 수 있어. 나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 그러면 스페인 학원 등록하면 회사 다 내준다고. 2,400만 원까지 1년에. 돈 다 내준다고. 그 다음에 내가 여행 가고 싶어. SK 계열사, 그러니까 SK랑 같은 계열사인 리조트 다 공짜로 쓸 수 있고. 어마어마해. 이런 복지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보다 이걸로 쓰는 게 거의 배가 넘어가는 거야. 근데 SK 성과급 1년에 얼마씩 나오는지 아니? 연봉에 400%씩 나와. 연봉에 400%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는 월급이 다가 아닌 거야. 그럼 그런 SK 대기업은 누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냐고. 반에서 1등에도 못 들어가겠지. 전교 1등 하면 갈 수 있을까? 전교 1등 하면 의대 가겠지. 더 잘 살겠지. 그러면 전교 2등, 3등이야 갈 수 있겠네. 맞아? 나는 너네가 이런 걸 꿈꿨으면 좋겠는 거야.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그런 걸 꿈꿔보라는 거지. 선생님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꿈 중에 하나가 의사거든. 선생님은 약간 좀 자본주의에 쩌든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교정 전문의가 꿈이었어. 교정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대. 앉아가지고 5천만 원씩 번대. 최저로. 분당에다가 치과 하나 세우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교정만 해도 5천만 원씩 번다는 거야. 숨만 쉬면 5천만 원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버리지 않은 꿈 중에 하나가 이 교정 전문이라고. 너는 생각해봐.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어도 1년에 5천만 원이 안 되거든. 너네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 중에 선생님 지금 87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30, 만 나이로 7이거든. 37인데 내 주변에 아직도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은 한 달에 400만 원을 못 받아. 400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게 버는 거야. 중소기업에서 400만 원이면 엄청 잘 버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20%도 4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월급쟁이들 중에서는. 근데 교정 전문의는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벌 걸 한 달에 번다고. 한 달에. 어마어마하지 않니? 성형외과 의사들은 얼마씩 벌까? 어마어마하지 않겠니?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닌데 난 돈이 전부거든. 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 왜냐면 난 가장이니까. 난 가장이니까 돈이 전부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수록 우리 집이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긴다고. 선생님 이제 이번에 그 에버랜드 갔다 왔거든. 너네 쉴 때 5월 5일 날. 와야다. 5월 4 언제 갔다 왔지 나? 5월 2일 날 갔다 왔나? 에버랜드 이제 와이프랑 둘이 갔다 왔는데 선생님 에버랜드 가면 어떻게 놀 거 같니? 이걸로 다 해결해. 내가 줄 쓸 거 같니? 우리는 내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지 돈이 없니?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은 7개짜리를 사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해. 나랑 와이프랑 둘이서 60만 원 주고 사. 그리고 자유여권 주고 사면은 자유여권 사면 70만 원 정도 드는 거지. 이거 사면 7개씩 줄 안 서고 타. 바로 들어가서 타. 이걸 써. 롯데월드 가도 하고 우리는 항상 이걸 하거든. 왜냐면 줄 서는 30분 1시간이 돈보다 아깝거든. 나한테 제일 아까운 건 시간이거든. 우리가 언제 또 에버랜드를 가겠어. 진짜 많아야 1년에 한 번밖에 더 가겠냐. 그럼 간 김에 재밌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서 가잖아. 그럼 이제 그날 단체로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 이제 처음에 10시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로스트월드를 타러 갔는데 줄이 1시간 반이래. 1시간 반. 나랑 와이프는 줄을 안 선다고. 라인이 2개거든. 패스트트랙으로 쭉 들어가. 그러면 쭉 가서 1번으로 타. 그러니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근데 이게 지나가면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희열을 느낀대. 옆에 지금 몇백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쳐다봐. 야 저기 봐. 저 사람 그냥 가. 저 사람 패스트트랙인가 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와이프가 그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동생한테 보여줬어. 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형, 돈이 썩어나? 미쳤어? 이러는 거야. 이게 동생과 나의 차이야. 왜? 동생은 고등학교 중퇴하고 지금 그냥 저냥 살아. 동생도 못 버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대기업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저냥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돈이 더 소중해. 난 아니라고. 나는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했어. 난 이러려고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고. 나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봐. 나도 힘든 거 알아. 공부 힘들어. 쉽지 않아. 졸립고 힘들어. 근데 그런 거지. 하고 싶은 거 한 개 하려면 하기 싫은 거 10개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지금 하기 싫은 것만 하면 살잖아? 핸드폰 게임, 유튜브, 웹툰 다 지워버리고 1년 6개월만 하기 싫은 거 하면 살잖아? 남은 70년, 80년을 너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너네가 선택하는 거잖아. 문제 푸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데 삶은 진짜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내가 말한 고등학교의 삶, 평소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거야. 왜? 우린 다리가 2개잖아. 대학을 가는 방법은 2개야. 정시랑 수시 2개라고. 선생님 저는 내신만 할 거예요, 수능만 할 거예요. 아니라고.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싸움이지 지금은 둘 다 하는 거야 무조건. 너네 만약에 선생님 저 하나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부터 하고 놓으면 다리 1개로만 걸어 다녀. 다닐 수 있겠어? 그거랑 똑같다고. 왜 힘든 삶을 선택하냐고. 그럼 평소에 죽어라 수능 공부하는 거야. 지금 너네 죽어라 수능 공부하고 있어야 돼. 뭐 하고 있어야 돼? 지수로고 수능 문제 풀고 있어야지. 국어 모의고사 풀고 영어 모의고사 풀고 과학 중간고사 범위까지 했던 거 모의고사 공부해야지. 그러고 내신 한 달 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험 4주 전부터는 내신 대비 공부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수능 공부 잠깐 멈추고 내신 대비하는 거라고. 그럼 내신 시험 딱 끝난 날, 시험 끝나는 날 너네 무슨 생각해? 와 오늘 미친 듯이 놀아야지. 엄마 나 건들지 마 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4주 동안 수능 공부를 못했잖아. 무려 4주 동안이나 수능 공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수능 공부 시작해야지. 너네 놀라운 얘기를 하나만 해줄게. 대치동 가잖아. 대치동에 내가 막 대치동이 잘났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진짜 라이벌은 대치동에 있다. 우리가 진짜 밟아버려야 될 애들은 거기 있잖아. 대치동 애들 학교 시험 끝나는 날 학원에서 수업 안 하잖아? 학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 와. 왜 수업 안 하냐고. 돈 다 냈는데 왜 수업 안 하냐고. 뭐 하냐고. 항의 전화 온다고. 나는 시험 끝난 날 수업을 안 해본 적이 없어. 대치동에서. 응? 애초에 거기는 재수생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관심 없기도 한데 시험 끝났다고 놀고가 없다고. 진짜 딱 그 마인드야. 아 선생님 저 진짜 4주 동안 쓸데없이 내신 공부하느라 시간 아까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걔네들은. 죽어라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이게 고등학교 3년의 패턴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내가 과연 성적이 안 나온다고 혹은 모의고사 너네 얼마 전에도 모의고사 너네 안 봤나? 모의고사 볼 때 나는 뭐 내신만 챙기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응? 근데 우리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평소에 수학을 수능에 맞춰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아예 평소에 교재가 이런 스매싱이 아니라 자의 스토리 이런 걸로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응? 내 고쟁이랑 자의 스토리 뭐 이런 걸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내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진짜 쪼잔한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다 껌이겠지. 진짜 그렇잖아. 장기고, 뭐 제1고가 됐건 솔터고가 됐건 특정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 안 나오는 학교가 어딨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한 번만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숙제 말고 2권은 더 풀어야 된다니까. 수학은 숙제 말고 2권을 더 풀어야 된다고. 제일 좋은 건 복습용 모의고사 하나. 앞에 거 모의고사 복습용 하나. 하나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문제집보다 살짝 난이도 높은 거나 비슷한 거 하나 더. 점검용으로. 봐봐. 하나는 우리 진도 나가서 맞춰서 나가면 되고, 하나는 모의고사 지수로고 공부하면 너무 좋겠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 끝났잖아? 그럼 지금 너네 문제집 하나를 등차 수열을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끝나면 등비 수열 시작하고. 이렇게 복습용 교재가 필요해야 된다고.
지금 전교 1등 붙잡고 한번 얘기해봐. 문제집 몇 건이나 푸나. 왜 전교 1등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방법은 알아. 실행을 안 하고 있을 것 뿐이야.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요것만 이겨내면 할 수 있다니까. 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500명 중에 480등이었다고.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오는 시점에 480등이었다니까, 500명 중에. 근데 첫 시험에서 난 전국에서 7등 했다고. 2시간 시점에서 공부했으니까. 문제집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풀었으니까. 난 방법을 안다고. 내가 해서 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 선생님 칠판에 다시 써줄게. 그거 한 번씩 꼭 다시 풀어보고 다 풀면 나와서 클리닉 풀고, 오늘은 클리닉 내가 채점할 거야. 왜냐면 너네 푼 걸 좀 봐야 돼서. 클리닉 몇 문제 안 되니까 내가 채점해 줄 거고, 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쉬고 이렇게 합시다.